자, 이어서 20번 한번 봅시다. 자, 20번 보면은 이렇게 구부분적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치? 그래서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나누면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x 플러스 a x제곱 빼기 a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a제곱이 0보다 작을 때는 fx를 마이너스 받고 절대값을 풀어서 이렇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fx다라는 것은 요거 인수분해해서 인수 정리를 좀 해주면 요런 식으로 뭐야. 그리고 범위는 작작 크크 맞죠? a가 양수니까요. 그 다음 요것도 인수 정리하면 x 플러스 a의 제곱 x 빼기 a, 그 다음 이거는 사이값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 함수를 그려주면 마이너스 a라는 곳에서 접하고 a에서 다시 x축과 만나게 되는 요런 함수가 되겠죠. 근데 범위를 생각했을 때는 요 부분을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 요거는 뒤집어서 요 범위에 써라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참고로 이 fx다라는 것은 초록색깔 그래프가 되는 거고,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값은 0이 되겠죠. 맞나? 그럼 우린 극대값이 32다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x 좌표만 좀 찾아주면 돼. 그리고 분홍색을 계속 살려놓는 거, 이 그래프를 안 지우고 살려놓는 이유는 요놈의 극소값을 가지는 곳과 요놈이 극대값을 가지는 곳의 x 좌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의 극소값을 한번 찾아보고 그 극소값을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극대값이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수능에 가까워졌으니까 비율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요 비율 관계가 2대 1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전체 길이가 2a야. 그러면 요 놈의 길이는 2a라는 길이를 전체 3등분해서 이만큼 가져간다. 즉 3분의 4a라서요. 여기 x좌표는 3분의 1a다 라는 것. 그래서 극값을 가지는 x값은 3분의 1a일 때. 그래서 극대값은 어떻게 찾는다고? 여기다 보면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냥. 맞죠? 뭐 여기다가 3분의 1a를 대입해서 부호를 반대로 해도 되겠지만 그냥 뭐 식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극대값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x에다가 3분의 1a 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다가 3분의 4a의 제곱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네. 그게 32라더라. 자, 정리하면 이거 마니까 플러스로 아니지 맞네. 미안.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7분의 이건 16 곱하기 2라서 32a 세제곱, 그게 30이더라. 따라서 a 세제곱이 27이니까 a 세제곱 a는 3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요거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 fx라는 것은 x 값이 이젠 a 값을 찾아줬으니까 여기 3, 여기 3, 여기 3, 3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n이 1과 2일 때는 밑에식 마이너스 x 이렇게 n을 바꿔줄까? n 플러스 3의 제곱 n 빼기 a 요걸 쓰는 것이고, n 빼기 3 이걸 쓰는 것이고, n이 3부터 10일 때는 요거죠. 요거 쓰는 거지. 플러스 n 플러스 3의 제곱 n 빼기 3 요 식을 써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어차피 n에 1, 2밖에 안 넣는 거니까 1, 2일 때 얘를 먼저 계산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냥 1을 대입할까요? n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마이너스 2라서 32가 될 것이고, F1입니다. 이거는 F1. 그 다음 F2를 구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5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25가 되겠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를 계산해 주면 n이 1일 때는 요 놈이죠. 요 놈.
32 빼기 1이라서 31이 될 것이고 n이 2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25 빼기 8이라서 17이 됩니다. 즉 이걸 계산하면 48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n이 3부터죠. 시그마 n이 3부터 10까지는 요게 fn이라고 했잖아. 그냥 식을 대입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럼 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9. 그 다음 n 빼기 3. 그 다음 빼기 n 세제곱. 요렇게 계산해 보려고. 그럼 얘는 전개했을 때 m 3승. 그 다음에 쌤 좀 암산 좀 할게요. 6n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n 제곱이니까 플러스 3n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8n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9n이니까 마이너스 9n. 그 다음 마이너스 27. 거기다가 n 세제곱. 딱 지워지겠지. 됐나요? 자, 좋아요. 이 48 기억해 놓고요. 얘는 시그마 n은 3부터 10까지 3n 제곱 빼기 9n 빼기 27 이렇게 되겠네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쌤한테 알려주세요. 네, 요렇게만 계산해주면 뭐 답은 해결될 것 같네요. 근데 요렇게 분배해서 시그마 공식을 쓰려고 하니까 n이 1일 때 맞지? n이 1일 때부터가 우리 공식을 쓸 수 있는 거거든. 뭐 우리 자연수 거듭 제곱 법 있죠. 2분의 n 플러스 1,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거 쓰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n이 1부터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바꾸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3n 제곱 빼기 9n 빼기 27 거기다가 시그마 n은 1부터 2까지를 빼주면 되겠죠. 이건 2까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 쓸 수 있다고.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알고 싶다고. 맞지? 그럼 3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 빼기 9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빼기 270. 그 다음 이것도 n에 1과 2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따로 계산해 볼게요. n에 1 넣으면 3 빼기 9 빼기 27이라서 마이너스 33. 그 다음 n에 2 넣으면 12 빼기 18 빼기 27이라서 마이너스 33.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66이 돼서 플러스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플러스 66으로 계산이 되겠네. 그럼 이거는 딱 지워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55 곱하기 21이고 딱 지워지면 9 곱하기 55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오호. 그러면 55로 묶어내서 계산할게. 55 곱하기 21 빼기 9. 아, 그럼 12네요. 맞죠? 맞나? 그럼 여기다가 뭐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선 5랑 2를 한 개씩 빼낼게요. 10을 빼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1이 남고 여기는 2를 빼냈으니까 6이 이렇게 미안. 헷갈려라. 여기 5 곱하기 11 곱하기 2 곱하기 6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10을 빼낼게요. 이렇게 10을 빼내겠습니다. 그럼 66이 남고 여기서 10 빼내면 마이너스 27이 남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것. 그러면 10 곱하기 39가 돼서 얘는 390이 되겠네요. 맞나? 그럼 거기다 66 더한 거 그럼 456이 되겠고요. 여기 48이랑 더해주면 504가 최종답이 되겠네요. 어이구 괜찮아라. 네, 이거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자, 이어서 21번 한번 봅시다. 자, 기울기가 음수이고 이렇게 뭐 제1사분면 지는 직선 L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요 함수랑 요 함수는 대놓고 요 함수 관계다. 그치? 그래서 y는 x 대칭입니다. 맞나요? 자, 이게 y는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아요. 요 함수랑 요 함수는 y는 x 대칭인데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l이라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할까? a랑 b라는 점도 y는 x 대칭이어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수가 있어요. a랑 b랑 y는 x 대칭이 아니라면 조금만 좀 틀어진다고 한다면 뭐 이게 대칭 관계가 아닌 이 y는 x 대칭 관계 아닌 이렇게 좀 틀어진다고 하면 요 길이랑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와 b도 y는 x 대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면 역함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 자체가
이 직선 자체가 y는 x의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x 대칭을 많이 쓰는 직선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 길이가 BP, PQ, QA 이 길이 같다라는 것과 요렇게 돼 있다는 걸 네, 힌트로 줬는데 어떻게 이용할 건지 한번 봅시다. 저는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라고 설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k, 0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0, k라고 얘기해요. 됐나? 이렇게 잡은 이유는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선 나는 내분점을 이용해 P랑 Q의 좌표를 설정하겠다라는 거거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서로 다 같은 거니까 P와 Q의 좌표를 그 힌트를 이용해서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P랑 Q라는 점이 여기 위의 점입니다. 혹은 여기 위의 점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됐나?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점과 요 점의 1대 2 내분점이 P라는 점이고 또 2대 1 내분점이 Q라는 점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0, K와 K, 0 1대 2 내분하겠습니다. 그러면 P의 좌표가 3분의 K, 3분의 2K라고 돼요. 얘가 3분의 1K, 3분의 2K. 그에 따라 Q의 좌표도 3분의 2K, 3분의 1K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 분명히 요거 같다의 힌트를 이용해서 P와 Q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P라는 점은 여기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대입을 하면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3분의 1에 이렇게 하자. A의 3분의 1K 승은 3분의 2K다라는 것 이렇게 시간계 세우죠. P라는 점은 여기 위의 점입니다. 그 다음 또 P의 좌표를 설정하면 좋은 건 이 나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Y1이 3분의 2K라고 설정이 된 거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A의 3분의 2K 승은 16이다라는 힌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어진 우리가 찾은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식을 좀 세워야 될 텐데 요거랑 생긴 모양 비슷하지. 요거를 제곱만 한다면 요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하면 A의 3분의 2K 승은 9분의 4K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는 걸 매칭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4K 제곱은 16이다. 양변에 4분의 9를 곱한다면 요거 4가 될 것이고 36. 아하, K는 양수가 돼 있나요? K는 양수죠. 내가 잡은 거니까 맞지? 제 1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되니까 K는 플러스 6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여기다가 다시 뒤에 대입해 준다면 A의 4제곱은 16이고 A는 양수니까 그냥 플러스 2다 라고만 정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다 찾았다. P의 좌표는 K의 좌표 K 값이 6이니까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4, 여기는 2 이렇게 바뀝니다. 됐나요? 그다음 여기도 뭐 6이라고 써놓고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찾을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방법이 생각이 나요. 좌표도 필요 없네요. 이 방법이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삼각형 OAB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K라서 18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길이가 요 길이 여기 다 같으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서 넓이가 다 같지. 그래서 이 18이라는 넓이를 3등분 한다면 요 넓이가 6이다. 요 넓이도 6이다. 요 넓이도 6이다라는 힌트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는 6이 나오고 A는 2가 나왔으니까 최종답은 8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보면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t가 여기랑 만나는 점 바로 잡으면 되겠네요. 자, a 좌표는 t, nt 4제곱 플러스 4nt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t, 4nt 세제곱 플러스 k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선분 AB의 거리는 얘가 큰지를 모르죠. 그래서 두 y 좌표를 그냥 빼고
아무 때나 하나 빼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게 ft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t다라는 것은 절대값에다가 4t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n nt 4제곱 4nt 세제곱 4nt 제곱 빼기 k 이렇게 바뀌겠네요. 이 k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맞나요? 자, 지금 이게 ft입니다. 그리고 나서 ft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다항함수죠. 어떻게 보면 다항함수를 절대값 씌웠다. 그럼 접어 올렸다라는 거. 그럼 접어 올리게 되면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다시 한번 말했을 때 요거가 좌미분 좌미분이죠. 요거가 우미분을 해석할 수가 있고 좌미분 값과 우미분 값이 다른 순간 그게 미분 불가점이 되겠죠. 그럼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좌미분 값과 우미분 값을 더했을 때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줘 봐봐. 그럼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좌미분 값과 우미분 값이 다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좌미분 값과 우미분 값이 이제 다르면서 서로 부호만 반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미분 불가인 점을 찾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얘가 미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t라는 곳이 미분이 가능한 곳일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미분이 가능하면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려면 얘 좌미분도 0이고 우미분도 0이게 되면 미분 가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등식도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곳은 어디다? 미분 불가인 곳. 원래부터 이거 있죠. fx가 미분 불가인 곳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또 f't가 0이 되는 곳.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렇다면 이 ft는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혹은 미분 불가인 곳은 일단 어디일 것인가를 먼저 정리를 해볼 건데 얘가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미분이 가능하고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놈은 내가 어디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가 있겠니?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곳이요. 그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nt 4제곱 빼기 4nt 세제곱 플러스 4nt 제곱은 k 이렇게 만드는 게 편하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네, 그러면 이 함수와 이 상수함수가 만나는 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장면에 또 n은 어차피 0이 아니라 양수니까 n을 더 나눠준다면 더 편한 식으로 바뀝니다. 변수가 t인 2차 방정식이 n분의 k다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그 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한 가지만 알아두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그려져.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렇게 그려져. 근데 이 상수함수가 요렇게 해서 만난다고 하면 요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사실상 요런 곳에서 접어 올린다는 개념과 접어 올린다는 개념과 똑같으니까 요렇게 뾰족해지는 그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게 맞거든. 근데 만약에 상수함수가 요렇게 해서 만난다. 요렇게 해서 만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뾰족해지면서 미분 불가인 게 맞지만 여기서 만나는 교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함수랑 만나는 교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접하면서 만나는 곳은 미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요 4차 함수랑 이 상수 함수랑 만나는 교점에서 유의해 봐봐. 근데 뭐를 좀 생각해 보면 만나는 교점이 접하는 곳이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미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그리러 가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얘를 뭐라고 했고 GT라고 해줄까? GT라고 해줄게. GT 함수는 미분을 했을 때 4t 세제곱 빼기 12t 제곱 플러스 8t 이렇게 될 것이고 그 값을 찾고 있는 거죠. 4t로 묶어냈을 때 t 제곱 빼기 3t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4t에다가 t 빼기 1, t 빼기 4가 아니라 t 빼기 2는 0. 그러면 GT 함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될 것이고요. 각각의 급값을 찾아주면 G0은 0이고요. G1은 1이고요. G2는 16 빼기 48, 32 플러스 2 넣으면 16은 0이네요. 그러면 함수는 이런 식으로 GT 함수는 0,0
1, 1, 2, 0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띠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상수함수 n분의 k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미분 불가가 2개가 될 것이고 n분의 k라는 놈이 딱 1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만나는 교점은 3개지만 한 곳은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2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등호는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n분의 k라는 놈이 여기 있다. 0보다는 크고 또 1보다는 작다면 하나, 둘, 셋, 4개에서 미분이 불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n분의 k가 0 이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 0이 되던 간에 급이 들어가던 간에 만나는 교점이나 접하는 근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 불가인 점은 0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미분 불가의 개수는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분이 불가능한 곳에서 이 등식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생길 거야.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한 곳은 다 그럴까? 다 등식을 만족할까?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함수가 스무스하게 그려지다가 어떤 순간에서 접혀져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해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뾰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곳이거든.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함수는 말입니다. 근데 접해서 올라가는 부분을 살펴보면 얘 원래 미분, 초록색 함수를 봤을 때 얘 원래 미분값이 5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접혀져 올라갔을 때 우미분값이 5고 좌미분값은 완전 대칭, x축 대칭했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돼. 그러면 그 미분 불가능한 곳에서 좌미분값과 우미분값은 서로 부호만 다른,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만 다른, 그렇기 때문에 요 등식을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미분 불가인 곳의 이제 개수, 미분 불가의 개수를 정리한 것 자체가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t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순간을 찾은 거고 그 다음 이제는 미분이 가능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곳? 0이 되는 곳을 살펴보자. 누가? 여기 안에 있는 함수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함수를 또 별개로 보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우린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 놓고 n으로 나눴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n은 자연수니까 밖에 t 내보내면 얘는 t 4제곱 빼기 4t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 그 다음 빼기 n분의 k라는 게 돼.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함수가 우린 gt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그 그래프 개형이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됐었어. 0과 1과 2에서 그 값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걔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 시키더라도 얘 값은 변합니까? 얘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 x 값은 t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얘를 y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더라도. 그리고 접혀져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어떤 순간에 접혀져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의 위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T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은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t는 0일 때랑 t가 1일 때랑 t가 2일 때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갔나요? 네, 충분히 이해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젠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한 경향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한다면 ft다라는 게 절대가 n으로 묶어낼게요. t 4제곱 빼기 4t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 빼기 n분의 k 이거인데 얘가 이제 미분 불가인 곳, 이 등식을 만족시키려면 첫 번째 미분 불가인 곳 찾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을 찾으면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은 t가 0일 때와 t가 1일 때와 t가 2일 때 이곳은 확실하게 들어갔어. 그 다음 미분 불가인 곳은 n분의 k가 뭐냐에 따라서 개수가 미분 불가의 개수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알겠나요? 그거는 그 위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 y는 gt죠. y는 gt 함수랑 이런 식으로 y는 gt 함수랑 누구랑 만나는 곳? 요 n분의 k랑 만나는 그곳이 여기 미분 불가인 곳에 t 좌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묻는 게 아니죠. 지금 문제가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이 뭐가 되도록 하는 7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찾아주세요가 문제니까 정리한 걸 이걸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2번에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t 값이 이렇게 3개가 나왔고 그 합은 뭐다? 3이야. 그러면 모든 t의 값의 합이 7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한 곳의 t의 좌표 합이 4가 돼줘야 된다는 뜻이거든. 이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n분의 k가 요 있어. n분의 k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미분 불가가 되는 t 값은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 총 2개가 나오겠지. 근데 이 네모랑 세모는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기 때문에 요 놈과 요 놈은 1에 대해서 대칭이 돼. 그렇기 때문에 n분의 k가 만약에 여기 함수값 1이었지.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모 더하기 세모의 값은 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식을 만족시키는 t의 값의 합은 총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n분의 k가 또 이제 미분 불가능한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n분의 k가 0과 1 사이다 라고 들어간다면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면 여기 값은 네모, 여기 값은 세모, 여기 값은 별표, 여기 값은 동글뱅이 이렇게 t 값을 정해놓는데 네모와 동글뱅이는 1에 대해서 대칭 맞지? 그래서 네모 더하기 동글뱅이는 2인 거고 그 다음 세모와 별표 이곳은 또 1에 대해 대칭이니까 세모와 별표를 더하면 또 2입니다. 그러면 t의 값을 다 합쳤을 때 이건 4, 여긴 3이니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t의 값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범위는 n분의 k가 0과 1 사이면 되는 거구나. 즉 k는 n보다 작으면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 개수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는 정수 k 입장에서는 1 이상 n-1 이하가 되겠죠. 이것도 정수 자연수, 이거 자연수. 그럼 정수 k의 개수는 뒤에서 앞에 거 빼고 플러스 1 하는 즉 n 빼기 1 개가 k의 개수구나. 그래서 a는 n 빼기 1이구나. 그렇다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의 n 빼기 1만 해주면 끝이구나. 그럼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9까지 더하는 거니까 2분의 9, 10, 즉 45가 최종답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보십시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